자,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직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저번에도 도형 개요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형을 배운다라는 것은 결국에 도형의 변하지 않는 특성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결국에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울기예요. 그럼 결국에 기울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진 걸 갖고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결국 변하지 않는 특성인 기울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도형 개요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도형이나 모든 대상물이 생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붙이는 게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 붙여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어떻게 이름이 붙여지는지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한 점과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이 있는데요. 그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x1과 y1을 지나고 이놈이 기울기가 m이 되게 하는 그런 애들의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울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x1, y1에서부터 p까지의 기울기를 계산을 해보시면 x-x1분의 y-y1이 m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를 정리하시면 y는 m의 x-x1 플러스 y1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잡히겠죠.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직선 위에 있는 x1, y1이라는 점과 직선 위에 있는 x2와 y2라는 두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계산하려고 그래요. 이미 앞에서 y는 m x-x1 플러스 y1 기울기만 결정되어 있으면 이쪽 부분에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은 기울기만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울기는 x2-x1분의 y2-y1으로 결정되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면 y equal x2-x1분의 y2-y1 x-x1 플러스 y1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이런 직선의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직선의 이름은 결국은 기울기가 얼마냐를 표시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a,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b죠. 그런데 직선이 반대로 좀 기울기가 마이너스 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쓰시면 되고, 따라서 직선의 이름은 마이너스 a분의 b x 플러스 y절편 b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양을 바꿔주는데 공식처럼 외우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을 변화시키면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이라고 돼 있는 공식이 있거든요. 이거는 특별히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는
위에 있는 얘를 쓰기보다는 아래에 있는 이쪽을 사용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공식처럼 기억을 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써먹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일단 직선에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직선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배웠던 점과 그 이후에 배우는 직선 사이의 관계, 이런 관계성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직선이 평행할 때에 대한 조건을 한번 보시면 두 직선이 평행해. 그럼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 있는 얘와 뒤에 있는 얘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것은 기울기 파트는 결국엔 이 앞에 있는 ax, by, a-x 플러스 b-y 얘네들이 같은 비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뒤쪽에 있는 것이 같다면 일치하겠지만 뒤쪽에 있는 거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앞에 있는 기울기가 일정한 배율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일정 비율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a분의 a-와 b분의 b-가 같아지면 되겠어요. 그럼 일치하는 조건은 a분의 a-와 b분의 b-와 c분의 c-가 똑같으면 됩니다.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얘네들이 평행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분의 a-와 b분의 b-가 다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수직인 조건은 조금 계산을 통해서 나와야 하지만 일단 공식만이라도 좀 알아두시고 조금 있다가 아래쪽 문제를 풀면서 그쪽에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두 직선이 그러니까 수직하려면 a와 a' x쪽 값과 y쪽 값을 다 곱하세요. 얘를 더한 값이 0이면 결국은 얘네들이 수직하게 돼요. 아래쪽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다시 보충 문제를 한번 더 해보시면 좀 내용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르신다면 외워두시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y는 ax 플러스 b,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일반 형태로 표준 형태로 표현을 되어 있는 상태에서라면 두 직선의 기울기인 a와 a-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바꾸셔서 생각하셔도 돼요. 필요에 따라 써먹으시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더 잘 기억나시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공식이라는 것은 워낙 자기가 자주 쓰는 공식이 몸에 익어서 편하게 나오는 거지 그냥 공식이 있다고 해서 그 공식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한테 잘 맞는 그런 공식으로 쓰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요. 자, 일단 아래쪽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의 기울기가 두 직선이 수직일 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임을 한번 설명해 보시오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직선이 이동돼 있다고 보셔도 되지만 원점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직선이 막 표현이 잘 안되네요. 자, y는 mx라는 직선이 있고요. 반대로 수직이 되게 하는 y는 m-x라고 되어 있는 직선이 있어요. 자, 이 두 직선에서 원점이고요. x좌표가 1인 점을 찍어서 y값을 확인해 보면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직선의 여기 있는 요 직선의 길이, 여기 있는 요 직선의 길이, 여기 있는 요 직선의 길이를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쪽 길이를 보면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m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이기 때문에 루트의
1 플러스 m의 제곱이 되겠어요. 다음에 두 번째로 이쪽에 있는 직선을 바라보게 되면 얘는 x값은 1이고 y값은 m-이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에 1 플러스 m-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플러스는 나중에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길이를 보면 뭐가 되냐면 이 위쪽은 m이고요. 아래쪽은 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길이를 보면 위에 있는 좌표에서 아래에 있는 좌표를 이렇게 빼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적용을 해보면 다 제곱을 해서 더했을 때 m-m-의 제곱 형태로 모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 플러스 m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m-의 제곱, 이것이 m의 제곱 마이너스 2m m- 플러스 m-의 제곱,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죠. 지울 거 지우고 나머지 거를 보시면 m과 m-의 곱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많이 사용되는 내용이고 잊지 않을 내용이긴 하지만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위에 있던 두 직선이 수직이 되는 조건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어떤 얘기냐면 직선 하나가 2x 플러스 3y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을 어떻게 만드느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만들 수 있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이렇게 만들어서 이 직선과 수직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y는 2분의 3x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닌데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b, b-를 곱해서 0이 되도록 만들려면 결국은 개수가 엇갈려져서 나와요. 3x, 2y라고 엇갈려져서 나오고 중간의 값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0이 되게 한다면 결국은 얘랑 곱해서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수를 엇갈려 부호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이 두 직선이 수직인 상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조건에 대한 거를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직선이 세 개면 그냥 대충 그리면 삼각형이 나오지만 삼각형을 못 만들게 하는 특별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경우냐면 세 직선이 평행한 경우. 두 번째로 두 개만 평행해도 되네요.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하고 한 직선이 평행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하겠습니다. 얘를 묶어가지고 적어도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또 다른 조건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나머지 한 직선도 얘를 같이 통과해서 한 점을 세 직선이 공유하고 있을 때에는 삼각형을 만들지 못해요. 조건들도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좀 꼭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직선을 배웠고요. 그 이전에 점을 배웠죠. 그럼 점과 직선을 배웠기 때문에 점과 직선을 연결하는 관계성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여기서 배우는 직선 밖의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이 공식은 만드는 과정이 좀 길어요. 그 식도 복잡한 편이고. 그래서 일단 지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는데 선생님이 프린트로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서버에 올려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거냐면 한 점이 있고 한 직선이 있어요. 이 점의 이름이 x1, y1이고 이 직선의 이름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최단 거리를 만들어 보면 이 거리 d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분의 절대값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표현이 돼요. 이런 공식은 사실은 뭐냐면 자주 계속 쓰기 때문에 별로 까먹을 일이 없는 공식이긴 해요. 하지만 제대로 적용을 못하면 어쨌든 무조건 틀리는 거라 공식을 제대로 외워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잘 들으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면 마지막 결론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 직선이 있습니다. 한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또 한 직선이 a-x b-y 플러스 c-는 0이에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알파와 베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에다가 a알파 플러스 b베타 플러스 c는 0이고요. 또 a-알파 플러스 b-베타 플러스 c도 0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갖고 이 1차식을 갖고 섞어도 어차피 값들이 0들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0을 만들겠죠. 그래서 m에 a알파 플러스 b베타 플러스 c 플러스 h에 그러니까 양쪽에 m과 h로 어떤 값들을 곱해봐도 a-알파 플러스 b-베타 플러스 c는 0이 되겠어요. 이 얘기는 달리 말해서 뭐가 되냐면 m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h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되는 놈, 이놈의 이놈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여기 있는 얘네들은 직선이 될 텐데 이 직선, 기존에 있던 두 개의 직선을 갖고 새로 만들어진 이 직선이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고 알파와 베타를 지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따라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직선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두 개짜리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 문자가 m과 h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 좀 복잡해요. 그래서 문자 하나를 좀 희생을 시킬 거예요. 뭐냐면 얘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얘를 지워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뭐 얘는 이제 어차피 문자니까 그냥 뭐라고 쓰셔도 되냐면 m이라고 쓰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희생을 했어요. 희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m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앞에는 붙여놓고 뒤에 거는 안 붙이죠. a-x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단, 여기서 단, 중요한 거 단. 이게 뭐가 문제냐면 h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h가 0인 것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h가 0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쪽 내부에 있는 거 있죠. 이쪽 내부에 있는 이것이 0이라는 애를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얘는 표현할 수가 없다 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m 안쪽에 있는 값은 0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표현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좀 어렵죠? 자,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연습을 좀 하시고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 내용 들어가는 것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네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0,1을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세로 0,1을 지나는 직선 구하는데, 그냥 교점을 구해서 구하셔도 돼요. 간단하니까. 하지만 이미 위에서 배웠던 걸 좀 써먹어 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문제를 좀 보시면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1 앞에 m이라고 붙이시고 플러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고 붙이신 다음에 얘네들이 어딜 통과하도록 0,1을 통과하도록 해주시면은, 그렇게 된 m을 결정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0,1을 지나는 직선을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0,1을 여기다 대입시키면 2m 플러스 1은 0. 따라서 m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셔서 식을 정리하시면 우리가 원했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원점과 mx 플러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0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자, 일단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죠. 원점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네. 그럼 공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거리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되겠어요. 이거 이상하다. 뭐냐면 이 분모 쪽에 있는 m제곱 플러스 1도 m의 값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죠. 그 다음에 분자 쪽에 있는 마이너스 m 플러스 2도 m의 값에 따라 변화가 있어요. 그럼 분자 분모가 다 같이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 최소를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술이 없어요. 미적분 2에 미분 기술이 있어야만 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로는 풀 수가 없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해석을 좀 해보죠. 그러니까 그 그래프적인 해석을 좀 해볼 텐데, 일단 mx 플러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이 직선이 m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을, 어떤 점을 지나는지 좀 확인을 먼저 해보고 그림을 그려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반드시 뭘 지나냐면 1,-2라는 점을 지나는구나. 1,-2를 지나서 기울기에 따라 약간 바뀌는 그런 직선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원점이고 1,-1을 지난다. 자, 직선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 그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가장 최단 거리가 수직거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직선을 다르게 또 만들어 보면, 여기서 약간 더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진하게. 그러면 얘가 조금 더 길어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길이가. 그런데 이렇게 그리다 보면 어느 때 가장 길어질까 봤더니 여기서 여기까지 이은 선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 선이 나타나 있으면 이 선은 이 삼각형들을 전부 다 직각삼각형으로 만들고 있죠. 여기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빗변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때가 가장 길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결국에 빗변이 아니라 높이 모양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항상 빗변이 더 길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직선이 수직이 되는 경우에 여기 빗변으로 표현되어 있는 O하고 그 다음에 A.12 사이의 거리가 가장 길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길이들은 더 짧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최대값이 얼마냐? 얘네들 사이의 거리 0,0과 1,-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시면 되니까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 거리 공식을 써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분자 쪽이 뭐 이렇게
상수로 고정된다든지 하면 분모 쪽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처럼 분자 분모가 다 같이 변화가 생겨서 계산하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그래프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수직인 경우에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에서 이제 기존에 뭐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떤 대상물 사이의 관계를 맺고 그 다음번에 하는 짓이 그거를 확장시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 새로운 것을 만드는 부분들의 문제를 보통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취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취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흔적이 어떻게 남느냐, 그 흔적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기존에 있던 어떤 대상물에서 어떤 다른 것들, 그 사이의 관계를 갖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이 움직인 흔적들이 어떻게 남느냐, 그것들을 묻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의 이름이 y는 2x 플러스 1이네요. 그 다음에 직선 밖에 한 점이 a점이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어요. 직선 위에 있는 점 P와 이 P점 여기 있네요. P점을 결정을 좀 해놓을게요. XY라고 놓으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A, B를 놓겠습니다. P와 A를 잇는 선분을 P부터예요. 그 다음에 PA입니다. 그러니까 PA 선분을 2대1로 내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P서부터 시작해서 2대1이 되게 하는 요런 위치에 있는 요 점들이 이렇게도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이어서 여기를 2대1이 되게 하는 요런 점들이 이렇게 쭉 이었을 때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 그걸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점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Q점은 PA를 2대1로 내분하기 때문에 내분 공식에 의해서 3분의 멀리 있는 거죠. 1에서부터 멀리 있는 A 플러스 2에서부터 멀리 있는 2 3분의 B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이렇게 내분하는 점, 이 점의 흔적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분하는 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X, Y 어떤 A, B를 넣으면 값이 나올 테니까 이 점들이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 이 점들의 자취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XY로 표현해 달라. 요 Q의 XY 좌표로 표현해 달라라는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알 수 있는 건 P점이 AB로 되어 있기 때문에 P점은 요 직선 위의 점이죠. 따라서 B는 2A 플러스 1이라고 되고요. 여기에서 관계식에서 A를 바꿔보면 3x 마이너스 2, B를 바꿔보면 3y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A, B를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 XY로 바꿔주면 되니까 얘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3y 플러스 4 이퀄 6x 마이너스 4 플러스 1 해서 3y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7은 0인가요? 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얘도 기울기가 여기 있는 기울기인 2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 얘랑 평행인 형태의 직선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는 가장 어려운 원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